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갈 때까지 가보자.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여당 의원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욱 자유한국당 남당 의원님. 예. 아니구나. 야당 의원이구나. 아이고. 요즘 춥고 배고픈 이 더운 날에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더운 날에 추운 게 뭐예요? 더운 날에 더 죽겠다 그래.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 거리 나갔을 때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서 많이 놀렸죠? 예,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안 해둔 짓을 하려니까 참 힘들고. 너무 옷 입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요즘 이제 체질화가 그것도 자꾸 하면은 는다고. 이제 몇 개월 됐구만. 이제 점점 체질화되고 요즘 또. 네. 자, 깍두기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깍두기 싫죠? 네, 300분의 1의 사나이 야성의 정의당 윤소합니다. 아니야, 야성의 중독성, 마성의 중독성을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써먹은 거예요. 야성의 중독성? 예, 됐죠? 또 이 자리가 여전히 또 3대1 구도로 좀 바뀌긴 했더니. 그거 3대1 때문에 저 불러 올려가서 혼났어요. 그래도 왜 중립 안 지키냐고. 그래도 뭐 체질적으로 지금 여당 성향인데. 저 바른정당 입당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저를 기준으로 3대1이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남자 3분, 여자 1분. 아이고. 그렇지. 그런 정도로 되는데. 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뉴스서부터. 자, 자유한국당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 자 리포트. 정태욱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자, 채널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콧하고 있는데. 왜 해요? 근데 왜? 왜 하니? 그게 중요하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 평소 때 커피도 마시면서 살살 웃으면서 셀카도 잘 찍어주는데 실제로 굉장히 뭡니까 이제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웃는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취임한 9월달에 바로 조희준 YTN 사장 싹 날려버리고 그로부터 이 방통위원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방통위원 2개월밖에 안 되는 김용수 미리 그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미끼를 확 빼버리고 그리고 또 EBS 사장 우정공 사장을 8월 달에 딱 빼버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노동법을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의 과정으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이 공영방송 장악한다는 게 어떤 사태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봉도사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 장애 투쟁할 스타일이 아닌데. 장애 투쟁하면 행복하신가 많이 웃으시네. 그래가 거의 이제 그 힘이 또 소진돼 가는데 어제 또 한번 뺨을 울고 싶은데 뺨을 하나 팍 때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제 그 MBC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그거를 그냥 그 뭡니까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더니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어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건데. 근데 이제 노조가 압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고발하고 뭐 민심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뭐 심약했겠죠. 그런데 그 유희선 이사는 지난번에 이대 교수시죠? 이대 교수인데 그 이제 뭡니까 그 사장 지금 사장 그 인터뷰할 때 아예 노조가 이제 제대로 그 방송에 막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해놨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노조가 세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또 우리 보수 사람은 또 마음이 심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또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도시락은 싸갖고 나가십니다. 도시락도 뭐 그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사가지고 요즘. 참고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파업에 찬성한다 66.4%.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 동의가 43%.
찬성하지 않는다 40%가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방송 언론학회 학자 468명인가요? 3개 학회 교수님도 468명이 지지한다. 김장겸 고대영 사장 물러가라. 이분들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협조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리 유윤희 의원님이나 경제적인 물론 아니 저는 즐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주자. 봉도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 아니 결과는 객관적 결과를 얘기하는 결국 봉도사를 하고 둘이 한번 낼 걸 가지고 왜 유튜브들 찾아가지고 지금 방청 왔어요. 의원님. 공정 발언하세요. 지금 공정 언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아. 손주인데 강조. 저기 당은 정의롭게 좀 해주세요. 그럼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제가 할게요.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외투쟁은요. 그 순간에 대부분 역대 지금 민주당도 많이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 옛날 전에 한나라당도 했는데 굉장히 여론 지지율 낮아요. 예를 들어 나가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쪽팔리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구 전략이 잘 없죠. 실제로 없어요. 그래 되는데도 지난하고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05년 6년 한겨울에 우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때 사학법 이제 그때 당시 그 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막 그냥 그 날치기인지까지 모르겠는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도 여론조사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나빴어요. 그 왜 국회 내에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학법 통과시킨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랬어요? 맞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장외투쟁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07년에 사학법 재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그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야당의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론 지지 뭐 언론 비판 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소리 특히 지식인들수록 더 비판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지지율은 올라간다.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금 문제가 제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지금 하는 그 보이콧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아주 방송 장악이라든지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사학법이 문제 있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장기적인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콧은 잘못됐다. 보이콧.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그러니까 하지만 비난을 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언론 지지를 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번 본회의장에서 좀 빨리 복귀해라 이런 피켓 시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좀 대통령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표현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의 현안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정기 국회인데 와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안의 모습을 다해라 하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외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앞에 본회의장 앞에 이 회의실이 있습니다. 원래 예결특위 그 회의실입니다. 아니 추경 예산 때 그 중요한 때는 오라게도 안 오더니 맨날 거기서 우청하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고 예결특위 할 때는 그 공간에서 들어오라게도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지금 맨날 그 앞에서 하니까 그거 봐야지. 또 나 열받으니까 표지만 나오네. 아니 그래.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아니 왜 그래요? 잠깐만요. 진정하시죠. 닥쳤다게 지붕 쳐다봐 기억이 돼버렸다면 김장겸 살인 뭔 100몇 명이 넘는 저 정당에서 김장겸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김장겸 대통령 했었어 옛날에?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살리자고 세상에 밖으로 튀어나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에 김장겸이는 출두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제2 회의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니까 장애투쟁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윤 의원님한테
제2회장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태훈님, 거기 다니고 있어요. 정태훈님, 저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윤소아님 여성분인 줄 안돼요. 얼른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사나이 윤소아입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예, 이재정입니다. 저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예, 저도 말씀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예, 저기 나가보시니까 축구 배고프다 하셨는데요. 저희 많이 나가봤잖아요. 국민 지지 있을 때는 춥고 배고프지 않아요. 나가도 따뜻해요. 그건 바로 국민을 등에 못 업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조언을 좀 드립니다. 지금 뭐 김장겸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국감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국감이 문재인 국감입니까? 아니고 박근혜 국감이거든요. 살짝 겁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갔다는 추측이 사실상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좌파 노조가 정권하고 결탁해서 뭐 파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좌파 노조라고 얘기한 게 사실 KBS 새 노조 얘기한 거잖아요. 1노조 말고. 근데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제1노조도 같이 합니다. 예. 어제부터요? 그렇죠. 처음입니다. 제1노조, 우리 기술직이라든지 그간의 모든 파업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했었고, 예, 기능직. 그리고, 그때 이인규 사장, 김인규 사장 당시에도 반대하면서 그 두 노조 간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결국 새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좌파 노조만의 파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하는 사람을 아이스링크 관리하라고 쫓아버립니다. 아나운서들요.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MBC, 자랑스러운 MBC에 들어왔다가 마이크 한 번 못 쥐고 그냥 퇴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해고되고 전보되고가 아니라 스스로 사표를 내야 했던 그분들의 뒷모습도 너무 아프고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노동법상의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하기에는 너무나 큰 범죄예요. 사실 그분들의 상처나 아픔, 손해 같은 것들은 억만금을 줘도 배상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봉사 MBC 잠깐만요. 공도사님은 MBC, KBS에서 있었으면 진즉 쫓겨나 버렸어요. 저 다른 데 저기 저 목포 쪽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MBC 로고송 한번 부르려고요. MBC 아이스링크.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 중 밖에 작가분들부터 해갖고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근데 정봉주 정치쇼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야. 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면 정봉주 앵커만 남아 있어. 그럼 못해요 방송. 그렇죠. 물론 이제 청취자도 다 떠나. 봉도사님은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MBC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재정 의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걸 자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 광우병 사태 때 MBC가 어떤 방송했어요. PD 수첩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그런 거 방송했죠. 그리고 KBS 같은 경우 옛날에 그 김현희가 마치 칼기 폭파범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방송을 했다라든지 이런 편파 방송하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인사상으로 그건 해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기를 나타놓고 이렇게 쫓아내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이게 상징적으로 워낙 지금 이제 여당 사람들은 뭐 말만 들고 상징적으로 잘 만드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는 이 공영방송 사장을 이렇게 지금 노동행위로 그 체포영장을 발급한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그때 기준이 달라는 문제지 법이 아니고 또 모성보호 위반이나 근로조건 명시, 퇴직금, 미지급 문제 이런 거는 또 부장정결 사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은 그럼 그 하나하나 사태에 대해서 뭐 온갖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영장을 낸다. 자, 또 한 가지는 체포영장 노동 문제로까 체포영장 낸 게 지난 3년 동안 여러 건 있다 했는데 따져보니까 4건, 지난 3년 동안 3건 있는
네 건 있는데 다 체불 임금에 관한 문제예요. 돈을 실제로 안 준 악덕의 문제고 이렇게까지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걸 가지고 예.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는 거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고. 임금 문제 아니에요. 그 부당 정보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니 자칫 잘못하면 홍준표 그분 같은 잘못된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관계 모르고 발언하시고 일단 들으시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전보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이제 뭐 그 아까 그때 아이스링크장 갔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는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 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를 안 했다. 미지급 퇴직금 면제가 170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 전보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노조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행범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재은님,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항상 똑부러져서 좋습니다. 자, 8450님,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님 3대1 화이팅! 하지만 언론개혁에 너무 반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뭐죠? 화이팅은 하는데 언론 노조. 자, 김봉영님, 정의당 윤사원님 핵사에대 빵 터졌어요. 자, 일단 언론 보다가 지금 정태우 의원님 말씀한 5가지 사유로 체포영장 발부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팩트 체크. 저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이유는 왜 부당정보 발령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고 5가지 최저임금법, 모성보호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 안 했는 거, 퇴직금 미지급 문제, 전보 문제 이렇게 5개 사유로 이번에 체포영장. 저는 지금 귀한 시간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스스로 내로남불 요새 요 얘기 유행하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2008년도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홍준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현주 사장님 사태였어요. 소환장 2번, 3번 이렇게 발부했으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말 바꾸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우리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정현주 사장의 사례는 이 정도로 방송을 사육하기 위해서 구성원 등과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권에 찍혔을 뿐입니다. 지금은 노조에 소속돼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현업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 2007년 8년도에 법조 있을 때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 지금 뭐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니까 스케이트장 가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보니까 비행기 모형 만들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있었대요. 공무원 돼버린 거죠. 사무원 돼버린 거죠. 오늘 진행다 실례요? 얘기 듣고. 그 PD 수첩 말씀 잘하셨는데요. PD 수첩 사태 진짜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전 세계적으로 언론 역사상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PD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어요. 내일 모레 결혼 앞둔 PD 체포영장 발부돼서 연행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검사가 스스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스스로 사건 자체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기소까지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무죄됐거든요. 그 사건의 부당함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을 예로 드신 거는 자충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이제 내가 팩트 체크할게요. PD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된 게 아니고요. PD 수첩.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나 그런 걸로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률적 용어로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죄가 있다. 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무죄입니다.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정현주 사태하고 이번에 김장겸 사장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첫 번째로 PD 사건 같이 저렇게 쌍제비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쌍제비는 무슨 뜻이에요? 쌍제비 거짓말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서로 알아들으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로남불 이야기했는데 그랬으면은 그렇다면 그때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이 정부는 그러면 바로 해야죠. 왜 또 그보다 훨씬 못한 이런 뭐 전보문제 시시콜콜하게 직원들 몇천 명 되는 직원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낸다. 그리고
김장겸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언론에 관한 문제는 일련의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TN 사장 물러나게 하고 EBS 사장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 또 지금 또 누가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 일련의 사태가 결국에는 전범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유희선 이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타이어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작은 거 하나하나로 시비를 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강력한 게 있었고 아까 또 하나 이야기하셨는 게 노조는 이번에 찬성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노조에 의한 정권에 의한 게 아니고 노영방송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정태우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각자 주장은 자유롭지만 자 PD 수첩 판결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죄 선고 PD 수첩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보도 때문에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정부 협상 책임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파 방송 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주관적인 편파 방송을 말씀하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10년간 그 언론 지금 언론 장악 말씀하신 언론 장악에 대한 그 부분의 추억이 지금 깨질까 봐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도 없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급해. 이러다가 MBC, KBS가 진짜 공정방송을 하거나 공영방송으로 자기 이치를 차지해버리면 우리 설 곳이 어디냐. 그 무서움. 그것이 진짜 팩트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정태우 의원님. 다음에는 일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할 시간. 민주당 나오면 정의당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당만 부르세요. 자꾸 2대1 하니까 힘들어요. 바른정당 부르는데. 아니 자꾸 이 앞전에는 정의당까지도 그러더니 이번엔 정의당 하세요. 자 정태우 의원님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아니 지금 귀한 시간 줬어요. 얼른. 말씀하십시오. 자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내로남불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있지만 이의 핵심은 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시도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들어오시긴 할 거예요? 예. 언제 들어가긴 하시나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요, 저기는 어서 들어오시라 그러고 윤서원님은 오지 말라 그러고. 아니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아니 여기서 어차피 보는데. 지금은 언론만 이 말씀 한 말씀만. 이 KBS, MBC 이 싸움이 되니까 오늘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에 SBS도 새롭게 태어나기 부분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저를 기준으로 3대1이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남자 3분, 여자 1분. 아이고. 그렇지. 그런 정도로 되는데. 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뉴스서부터. 자, 자유한국당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 자 리포트. 정태우 기자님 나와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자, 채널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콧하고 있는데 왜 해요? 근데 왜? 왜 하니? 그게 중요하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 평소 때 커피도 마시면서 살살 웃으면서 셀카도 잘 찍어주는데 실제로 굉장히 뭡니까? 이제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웃는 얼굴에 잘생긴 얼굴에 취임한 9월 달에 바로 조희준 YTN 사장 싹 날려버리고 그로부터 이 방통위원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방통위원 2개월밖에 안 되는 김용수 사람을 그 사람을 차관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미끼로 확 빼버리고 그리고 또 EBS 사장 우정공 사장을 8월 달에 딱 빼버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노동법을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을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년의 과정으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래 되는데 이 공영방송 장악한다는 게 어떤 사태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인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봉도사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게 장애 투쟁할 스타일이 아닌데. 장애 투쟁하면서 행복하시니까 많이 웃으시네.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장애 투쟁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07년에 사학법 재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그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야당의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여론 지지 뭐 언론 비판 뭐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소리 특히 지식인들수록 더 비판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지지율은 올라간다.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지금 문제가 제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지금 하는 그 보이콧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아주 방송 장악이라든지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사학법이 문제 있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장기적인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콧은 잘못됐다. 예. 예, 보이콧.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그러니까 하지만 비난을 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언론 지지를 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뭐 이번 본회의장에서 좀 빨리 복귀해라 이런 피켓 시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좀 대통령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표현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 현안에 문제가 많이 있고 정기국회인데 와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집단의 모습을 다해라 하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애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앞에 본회의장 앞에 이 회의실이 있습니다. 원래 예결특위 그 회의실입니다. 아니 추경 예산 때 그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갈 때까지 가보자.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웃으면서.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여당 의원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욱 자유한국당 남당 의원님. 아니구나. 야당 의원이구나. 아이고. 요즘 춥고 배고픈 이 더운 날에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더운 날에 추운 게 뭐예요? 더운 날에 더 죽겠다 그래. 춥고 배고픈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 거리 나갔을 때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서 많이 놀렸죠? 예,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출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글쎄, 이 안 해둔 짓을 하려니까 참 힘들고. 너무 옷 입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요즘 이제 체질화가 그것도 자꾸 하면은 는다고. 이제 몇 개월 됐구만. 점점 체질화되고 요즘 또. 네. 자, 깍두기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깍두기 싫죠? 네, 300분의 1의 사나이 야성의 정의당 윤소합니다. 아니야, 야성의 중독성, 마성의 중독성을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써먹은 거예요. 야성의 중독성? 예, 됐죠? 또 이 자리가 여전히 또 3대1 구도로 좀 바뀌긴 했더니. 그거 3대1 때문에 저 불러 올려가서 혼났어요. 그래도 왜 중립 안 지키냐고. 그래도 뭐 체질적으로 지금 여당 성향인데. 저 바른정당 입당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협조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리 유윤희 의원님이나 경제적인 불러놓고. 아니 저는 즐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주자. 봉도사는 우리 편이 아니라니까. 아니 결과는 객관적 결과를 얘기하는 결국 봉도사가 내가 둘이 한번 될 걸 가지고 왜 유튜브들 찾아가지고 지금. 방청 왔어요. 의원님. 공정 발언하세요. 지금 공정 언론 이야기 좀 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아. 손주인데 강조. 정의당은 정의롭게 좀 해주세요. 그럼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제가 할까요? 할게요.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외투쟁은요. 그 순간에 대부분 역대 지금 민주당도 많이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 옛날 전에 한나라당도 했는데 굉장히 여론 지지율 낮아요. 예를 들어 나가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욕 바지라도 먹고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쪽팔리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출구 전략이 잘 없죠. 실제로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도 지난하고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05년 6년 한겨울에 우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 때 사학법 이제 그때 당시 그 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막 그냥 그 날치기인지까지 모르겠는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2004년인가 예. 2005년인가 예. 2005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도 여론조사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나빴어요. 그 왜 국회 내에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법 통과시킨 장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아 그랬어요. 맞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요. 그때 그래가 거의 이제 그 힘이 또 서진대 가는데 어제 또 한번 뺨을 울고 싶은데 뺨을 하나 팍 때리더라고요. 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예, 어제 그 MBC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그거를 그냥 그 뭡니까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더니 결국 사표를 내게 만들어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건데. 네, 근데 이제 노조가 압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가 고발하고 뭐 인신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뭐 심약했겠죠. 그런데 그 유희선 이사는 지난번에 이대 교수시죠? 예, 이대 교수인데 그 이제 뭡니까 그 사장 지금 사장 그 인터뷰할 때 아예 노조가 이제 제대로 그 방송에 막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해놨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노조가 세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또 우리 보수 사람은 또 마음이 심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또 사표를 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도시락은 싸갖고 나가십니다. 아유, 도시락도 뭐 그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사가지고 요즘. 참고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파업에 찬성한다 66.4%. 자칭 보수라고 하는 분들 동의가 43%, 찬성하지 않는다 40%가 조금 안 됐고요. 그리고 방송 언론학회 학자 468명인가요? 3개 학회 교수님도 468명이 지지한다. 김장겸 고대영 사장 물러가라. 이분들도